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쉽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저번 이역비 시리즈 1편에 이어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이역비 시리즈 2편을 준비했습니다. 1편과 같이 편하게 듣고만 있어도 재미있고 유익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 인생이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그때 나는 만날 수 있었다. 병아리를 닮은 머리에 자신감으로 가득 찬 아기 우주님을. 2년 전 나는 거의 우울증 환자 상태였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센다이 시골에서 도쿄로 올라온 지 벌써 20년. 도쿄에서 활약하는 멋진 여자가 될 거야. 하며 부푼 꿈을 안고 상경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현실은 악덕 IT 회사에서 일하는 계약직 사원.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때 우연히 만난 연하의 남자친구는 성격이 거칠기는 했지만 나는 그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다. 바람기는 있어도 둘이 있을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나는 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너랑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헤어질 때 그가 남긴 말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38세 독신, 빚 2천만 원. 그와 헤어진 다음 날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한 나는 퇴근길 도시의 빌딩 숲 사이를 힘없이 걷고 있었다.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에 잠겨 나는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서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문득 제목이 엄청나게 긴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빚이 2억 원, 무려 나의 10배. 12,800원이라는 책값은 내게는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책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즉시 노란색으로 가득 찬 책장을 넘겼다.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제발 도와주세요.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우주님. 주인공이 그렇게 소리치자 샤워기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와 인생을 대역전시킬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다고. 뭐야, 이게 실화야? 말도 안 돼. 한심한 책을 샀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저분한 원룸 침대에 집어던진 뒤 일단 샤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샤워를 하는데 본물이 터진 듯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젠 내게 행복한 미래는 절대로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물을 틀어둔 채 물소리에 숨어 나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물을 잠그고 샤워기 헤드를 지그시 바라보는 나. 아, 그 고이키 히로시처럼 샤워기 헤드에서 정말 우주님이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외쳐본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주님. 아니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지. 그래, 그럴 리가 없어. 그때 뭔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이게 뭐지? 그날부터 그녀와의 동거가 시작되었다. 히로시의 책에 등장하는 우주님과는 약간 모습이 다른 작고 뾰로통한 모습의 병아리 같은 머리를 가진 하지만 역시 이상하게 생긴 물체. 그 책을 읽을 때는 우주의 규칙을 하나하나 실행하게 된 내게 상상도 못할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이름은 고이즈미 히로미, 38살, 독신이고 계약직 사원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계약직 사원이었다. 재계약을 못했으니까. 이 주먹밥은 마지막 만찬인가? 옌옌옌옌. 내일부터는 어떡하지? 휴. 며며며며. 응, 아까 샤워기에서 나온 그 괴물이네.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며며며며. 대체 뭔 소리야?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내가 결국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세드이르가. 응? 뭐? 세다이가? 아, 센다이로 가라고? 돈이 없지만 어차피 뭐 이제 희망도 없고 센다이는 내 고향이야. 그리고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의 저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어. 이 아이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 여기야. 그 책의 저자가 운영하는 가게. 저 실례합니다. 아, 그 책의 저자다. 네, 어서 오세요. 저 도와주세요, 제발요.
잘 오셨어요. 많이 힘드시군요. 일단 앉으세요. 제 인생은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고생이 많았군요. 아, 고이케 씨 그게 보이시나요? 물론이죠. 우주님 아닙니까? 우주님은 당당하고 잘난 척도 하던데. 누가 잘난 척을 한다고? 야, 이 꼬맹이 우주는 뭐야? 너 우주 파이프가 꽤나 막혀 있구나? 우주님은 모두 다른 모습인가요? 뭐? 너 책 안 읽었어? 자, 제가 알려드리지요. 일부. 정말 불가사의한 우주의 규칙. 우주의 규칙 1. 말버릇은 인생의 대전제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우주님이고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라고? 조그만 게 삐쩍 마른 데다 성격도 나빠 보이고 별론데. 당연하지. 그렇게 자학적인 말버릇이 몸에 배어 있으니 그 아이가 커질 수가 없지. 응? 자학적인 말버릇? 내가 틈만 나면 중얼거리는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학적인 말버릇 말이야. 잘 들어. 평소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즉 말버릇은 너 자신에 대한 너의 생각, 그리고 너가 믿고 있는 인생의 대전제야. 평소에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에 따라 너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말버릇이야말로 내가 우주에 보내는 소원, 즉 주문이니까. 그럼 그동안 내가 원해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정답이야. 너 이외에 누가 너의 현실을 만들겠냐? 너의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지금의 너 모습은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너의 우주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의 주문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인생을 선택하겠어요. 어차피 내가 못났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어차피 나는 안 돼요. 그거야, 바로 그거. 어차피 나는 안 돼요라니 너 계속 그 말만 했지? 네. 하지만 мямямя며. 아니, 도대체 왜 걸핏하면 훌쩍거리는 거야? 너가 그 모양이니까 너의 우주도 이 꼴이잖아? 우주는 본디 당당해야 해. 어쩔 수 없군. 내가 교육을 시켜야겠어. 좋아, 히로미. 각오는 됐지? 우주의 구조와 규칙을 뼛속까지 각인시켜주겠어. 구조? 규칙? 그거 저는 대강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앞으로의 인생을 대역전시키려는 사람이 우주의 구조와 규칙을 모르면 어쩌겠다는 거야? 인생 대역전. 제가요? 아니, 그건 무리예요. 고이케보다 더 나약한 인간이네. 내가 함께 바로잡아주지.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 1교시. 말버릇은 인생의 대전제다. 첫 번째, 소원을 이루기 위한 3가지 규칙을 마스터한다. 규칙 1.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보낼 것. 규칙 2.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0.5초 내에 파악하고 반드시 실행할 것. 규칙 3.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두 번째, 3가지 말버릇을 지금 당장 바꾼다. 자학하는 말버릇,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 꿈꾸는 듯한 말버릇을 긍정적인 말버릇, 즉 완료형 말버릇으로 바꿔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가 아니라 세계 일주를 했어 라는 식의 완료형으로 바꾼다. 그것이 그대로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주는 정당하다는 말의 참뜻을 이해한다. 우주에는 선악의 해석이 없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를 증폭하는 구조뿐이다. 인간의 말은 그 선악의 판단이나 해석 없이 우주 공간에 증폭되어 간다. 우주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주문을 보낼 리가 없어.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고 있는 그대로를 주문으로 받아들여 현실화한다. 그래서 우주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말버릇은 왜 중요할까? 반드시 입 밖으로 표현해야 할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현실을 만든다. 혹시 여러분은 자신의 말버릇이 어떤지 알고 있을까? 나의 말버릇은 여러분도 잘 알듯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이지만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 스스로 말버릇의 저주를 걸고 있다. 이른바 자학적인 말버릇이다. 나도 과거에는 그랬다.
돈을 모아 힘들게 옷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이 오지 않아 파리만 날리는 상황. 그런 내가 틈이 날 때마다 중얼거렸던 말. 아, 매출이 오르지 않아. 오늘도 하나도 안 팔렸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에 주문을 스스로 걸고 있다 보니 정말 팔리지 않았다. 어쩌면 내일 팔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의 저주 때문에 좀처럼 잘 팔 수가 없었다. 말버릇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말버릇에는 자기 인생의 대전제가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제를 내걸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주는 그 사람의 그 전제를 증명하려 한다. 우주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여 전제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이것이 우주의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제가 나는 안 돼인지 나는 할 수 있어인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평소에 나는 안 돼, 나는 말버릇이 있는 사람은 우주가 나는 안 돼를 증명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그 전제를 현실화한다. 그 결과 나는 안 돼에 어울리는 나날이 계속 이어진다. 문제는 이 저주의 말버릇은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버릇,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말버릇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계모가 거울을 보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당신이에요 라고 대답했던 거울이 이윽고 백설공주요 라고 대답한다. 그 대답을 용서할 수 없었던 계모는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빨간 사과를 먹이는데 그것은 계모의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나는 백설공주보다 아름답지 않을지도 몰라 라는 전제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이다. 만약 계모가 거울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는 아름다워, 나는 행복해 라는 전제로 살았다면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에 질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른 아름다운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말버릇과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단, 앞에서도 설명했듯 스스로 발견하기는 어려우니까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너는 무슨 말을 할 때 일단 하지만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 너는 칭찬을 해줘도 부정만 하는 버릇이 있어. 그 중에는 듣기 거북한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상처받거나 충격받지 말자. 자신의 말버릇을 깨닫는 것은 인생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다. 말버릇이야말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다. 명확하게 주문한다. 독자 여러분이나 나의 세미나에 온 분들이 하는 질문에서 흔히 듣는 단어가 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듣는 말, 그것은 평범, 일반적이라는 말이다. 그건 말버릇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자주 사용하는 말은 모두 말버릇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가정과 비슷하게 수입을 올렸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욕심 없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평범이나 일반적이라는 말,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쉽지만 사실 이 단어들의 개념은 우주에 가장 전달되기 어렵다. 이건 커피숍에서 뭔가를 마시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주문하는 것과 같다. 종업원은 당연히 네? 메뉴를 보고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나의 우주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틀림없이 부채로 얻어맞는다. 아, 우주님도 이렇게 말했다. 이봐, 평범하다는 게 대체 뭐야? 욕심은 없는데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이야?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놀리는 거야, 뭐야? 우주님의 말투는 역시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다. 주문은 명확해야 한다. 명확하지 않으면 필요한 힌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명확한 주문을 말하지 않는 한 우주는 그 주문을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평범한 주문이나 보통의 주문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바람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땡땡을 갖고 싶어 라고 진심으로 바란다면 우주는 그쪽으로 움직이고 본인이 그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리고 행동을 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좀처럼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땡땡을 하고 싶어
땡땡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로 표현하고 꿈을 그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실현해낼 가능성이 높은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주문을 매일 되풀이한다. 또 하고 싶어 라고 주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 역시 이루어지지 않네. 라고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문이 쌓인다. 살아있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 단정은 죽는 순간에만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죽는 순간에만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정말 이런 후회를 안고 세상을 뜬다면 최악의 인생이다. 아, 내 인생은 정말 비참했어. 나는 하나도 이룬 게 없어. 그래, 이것도 저것도 모두 비참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의 죽음은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는 않다. 아직 살아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 2억 원의 빚을 지고 자살을 택할지 파산을 택할지 갈림길에 놓였던 내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도 된다. 우주님은 그때의 내게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실행을 해봐 라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든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명확한 주문을 보내야 한다. 덧붙여 평범한 행복은 세상의 인구수만큼이나 다양하니까 평범이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로 표현해서 주문을 해야 한다. 주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완료형이어야 하며 완료형 말버릇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주는 여러분의 전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움직여준다. 우주의 규칙이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자신이다. 완료형으로 주문을 보내라고? 행복해지고 싶어. 그게 아니야. 아, 또 나왔네. 히로미, 너 스스로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봐. 시나리오? 나의? 이제 40이 다 되니 결혼은 분명 무리일 거야. 응, 결혼은 못하고, 직장도 없고 이 나이에 정규직 사원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응, 정사원은 무리고, 빚을 갚을 능력도 없으니까 노후도 틀림없이 외로울 거고. 빚은 못 갚고 노후는 외롭고? 아, 불쌍하게도 전부 이루어질 것 같아. 쯧쯧. 아냐, 아냐. 그럴 순 없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나는 몰라. 주문을 하는 사람은 너니까.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문을. 너 고이케보다 훨씬 더 자학적인 말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완전히 병적인데? 휴. 역시 나는 안 되겠지요? 그럼 우선 너의 1년 후를 떠올려봐. 너가 원하는 모습을 우주에 주문하는 거야. 1년 후? 원하는 것? 주문? 어떡하지? 어떡하지라고 하지 말고 스스로 정해보라고. 일을 가지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완료형으로 주문하라니까. 아, 맞다. 하지만 가능할 리가 없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잘 들어. 인생은 영화 같은 거야. 영화? 너 무슨 영화 좋아하냐? 타이타닉, 그린마일, 내용? 그래, 확실히 다 훌륭한 영화인데 그거 전부 마지막이 불행하게 끝나잖아. 그러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중에 좋아하는 것 없어? 그게 홀리데이? 왠지 초반의 불행한 모습은 너와 비슷해 보이는데? 뭐, 좋아. 그걸 기준으로 너의 해피엔딩 시나리오를 생각해봐. 나이 40을 바라보는 벼랑 끝에 선 여자. 연하의 애인에게 돈을 바치고 직장도 잃고 미래는 어둠 속.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 뛰어들어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일과 멋진 남자를 만나 행복해진다. 아, 생각만 해도 멋져. 좋았어. 그럼 그걸 우주에 주문해. 나는 벼랑 끝에서 뛰어들어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 행복해질 거야. 부르르르르 팡. 히로미. 어머, 갑자기 커졌네. 히롬이라고 내 이름을 불렀어.
그래, 아직 부족하지만 엄청난 진보야.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 2교시. 인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자신이다. 첫 번째, 인생은 영화 같은 것. 인간의 일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그 마지막 장면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피엔딩을 그리면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따라서 영화 속 세상을 마음껏 즐겨야 한다. 힘든 상황에 맞서 헤쳐나가는 주인공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자신의 영화를 스스로 감독하고 연출한다. 인간이 지구로 온 이유는 우주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다. 생각만 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우주가 지루해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다. 자신이 만드는 영화의 장르는 물론이고 어떤 캐릭터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모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버릇은 금지. 영화처럼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당신 영화의 시나리오가 된다.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난이도를 가장 어렵게 설정하는 것과 같다. 스토리를 일부러 비극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리 지구가 과정을 즐기는 장소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밑바닥을 경험할 필요는 없다. 운명도 주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인생은 모두 자신의 주문이 만들어낸 것. 자신의 인생에 어떤 주문을 보낼 것인가? 그것은 본인이 평소 자주 쓰는 말버릇이 정한다. 우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 기적이 일어나 행복해지는 영화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지만 내 인생은 영화처럼 잘 풀려나갈 리가 없어 라고 중얼거린다면 우주님은 무슨 소리, 인생은 영화 같은 거야. 라며 화를 낼 것이다. 자신의 영화에 무슨 주문을 보낼 것인가? 당연히 해피엔딩을 주문해서 운명을 바꾸고 싶지 않은가? 그런데 애당초 운명이라는 게 존재할까? 나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주문이라는 말을 몰랐을 때는 내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다. 그 후 내가 지금까지 우주님에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커다란 의미에서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별, 생일, 태어난 지역과 같은 것 말이다. 이것들은 태어난 이후에 주문을 해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밖의 것들은 모두 자신이 원한다면 바꿀 수 있다. 즉, 어떤 주문을 보내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씀이죠? 나는 이런 현실을 바란 적이 없어요. 내가 원했던 인생은 이런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은 모두 본인이 원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무의식이 믿는 것, 평소 자신의 말버릇이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다. 전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행복해진다. 인생, 그리고 당신의 우주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만큼 준비되어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수만큼 다른 인생, 다른 현실이 기다린다. 나는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점술사로부터 40 후반부터 인생이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시절 난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반드시 빚을 모두 갚고 원하는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주문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역시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 내 소원과 같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 점괘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당신은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래, 역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주문이고 설마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라고 말한다면 그 역시 주문이다. 둘 다 본인이 보낸 주문인 것이다. 결혼이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 이 사람과는 관계가 좋아질 수 없어. 이 사람과는 인연이 없어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주문이 된다. 자신의 우주에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 점괘로 정해지지 않는다. 선택할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모든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선택할 권리는 내게 있어. 라는 전제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선택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전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은 역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전제 안에서 인생을 경험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구로 온 이유이며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내가 원하는 인생이다. 덧붙여 앞의 이야기에서 만약 점술가가 당신은 앞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안 믿고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는 전제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란 어쩌면 나의 인생을 조종하는 키는 어느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어. 내가 직접 조종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상상할 수 있다면 현실로 만들 수 있다. 완료형으로 주문한다는 말은 어젯밤의 저녁 식사 음식을 기억해내듯 자신의 미래를 명확하게 이미지화한다는 뜻이다. 명확하게 상상할 수 있다는 말은 우주에는 이미 그 현실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실현 불가능한 것은 상상 역시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터무니없는 바람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한 현실화할 수 있다. 그렇다. 언뜻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바람이라고 해도 그렇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주에 이미 현실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돌 그룹을 동경한다고 하자. 그리고 내가 어떤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하자. 옆에서 보면 무슨 소리야, 아저씨가 어떻게 아이돌 그룹에 들어가? 라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바람도 명확하게 그릴 수만 있다면 현실화할 수 있다. 내가 그 아이돌 그룹의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고 하자. 너무 완벽해서 신기한 아저씨가 있다고 화제가 되어 정보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고 그 아이돌 그룹의 간판 프로그램에서 불러줄 수도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돌 그룹과 함께 춤을 추고 그 멤버들에게 아저씨는 우리의 8번째 멤버예요. 라는 말을 듣는다면 결국 꿈을 이룬 것이 아닐까. 실제로 어떤 제과회사의 기획으로 30대 후반의 주부가 오디션을 거쳐 일정한 기간 동안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는 기적을 펼쳐보인 적도 있었다. 따라서 무조건 나이가 있으니까 아이돌은 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우연히 일본의 슈퍼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는 세상도 우주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나는 그런 바람은 없지만 우주 여행도 우주 비행사는 될 수 없을지라도 억만장자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는 것뿐. 상상할 수 있는 건 모두 실현할 수 있다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더구나 우주님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는 것뿐이라고 한다. 어떤 식으로 실현할 것인지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현실화하기까지의 방법이나 수단은 일단 제쳐두라는 것이다. 우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구로 온 지 수십 년밖에 되지 않는 우리보다 우주가 현실화시키는 방법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에는 무한대의 예지가 있으며 바람이 이루어지는 방법 또한 무한하다. 사고가 발달해 있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나도 전에 스스로 생각하려 했다가 우주님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다. 138억 년이나 지속되어 온 우주의 역사와 불과 40여 년에 지나지 않는 너의 역사에서 얻은 정보의 양을 동일시하려는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 우리가 골머리를 앓으며 생각하는 것보다 주문을 보낸 뒤에 자동 조정에 맡기는 쪽이 훨씬 낫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여정은 우주가 정해줄 테니까 우리가 굳이 보잘것없는 머리로 그 여정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정하는 것, 정말 그것뿐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을 미리 생각해보자. 그리고 영화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선전 문구를 생각해보자. 평범한 셀러리맨이 갑자기 창업을 해서 억만장자가 되는 이야기라든지 주부가 갑자기 플라워 아티스트가 되어 카페를 개업하는 이야기라는 식으로 카피를 생각하고 입 밖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그대로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 된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주가 현실로 만들어준다. 우주의 규칙 3. 감사합니다의 파워를 얕보지 마라. 히로미 씨, 이번 주 내로 책상 좀 비워주세요. 휴, 퇴직한 회사에는 안 가고 싶은데. 아직 다른 직장도 못 구했고,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어이, 거기 자학적인 말버릇을 전혀 고치지 못하는 여성분. 오늘부터 자학적인 말버릇은 금지야. 앞으로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일단 5만 번을 해. 5만 번? 그렇게나 많이요? 왜 어차피 한가하잖아? 하는 일도 없잖아. 또 가슴 아픈 부분을. 아, 너희들 정말 짜증난다. 군소리 말고 일단 해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뭐에 감사하라는 말인지. 뭐에 감사할지 그런 건 생각하지 마. 이유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일단 그렇게 말해. 인생을 바꾸고 싶지? 끄덕. 좋아. 그럼 일단 5만 번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나의 감사합니다 생활이 시작되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직장에 가서 책상을 정리해야지. 아,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쫓겨난 내 책상. 마음이 무겁네. 그래도 감사합니다는 해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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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 나는 늘 더 이상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말만 했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 그래, 해보자. 감사합니다. 아,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기분이 상쾌해.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감사합니다. 응?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역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떨어뜨렸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넘치고 있었다니.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을 깨끗이 정리했더니 시원해. 아, 나는 줄곧 내게 짜증만 내고 있었어.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감사합니다. 부르르르르르 펑. 응? 히로미 고마워. 나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어. 너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다렸어. 세상에, 지금까지 계속 기다려 주었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님의 스파르타 수업 3교시. 감사합니다의 파워를 얕보지 마라. 첫 번째, 인간의 의식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평소에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 회로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그 가장 아래쪽에 있는 잠재 의식에는 현재 의식의 6만 배나 되는 파워가 있는데 여기에 축적되어 있는 인생의 전제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다. 두 번째, 좁아져 있는 우주 파이프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오랜 세월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우주로 주문을 전달하는 우주 파이프가 막혀 좁아지면서 주문이 우주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 파이프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지금까지 중얼거렸던 부정적인 말만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잠재의식의 파워를 최대한 활용한다.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지면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 무리 없이 전달되고 우주가 보내주는 힌트도 부드럽게 전달된다. 그 결과 소원이 빨리 현실화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실감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를 얕보아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를 어떤 마음으로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 이유가 있건 없건 일단 말로 표현한다. 감사합니다를 말하라고 하지만 전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5만 번을 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파워가 있는 감사합니다의 강력한 효과와 효용에 관해서는 굳이 내가 말할 필요도 없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강조해왔다. 나 역시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덕분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에 관하여 수많은 의견과 감상을 받았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왜 효과가 있는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다. 라고 말해주는 분도 많아서 내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이 잘 전달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히 인생이 바뀌는 마법 같은 말버릇인 만큼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당황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듯하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가가 아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행동 자체다. 고민을 한다는 것은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고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다. 한편 감사한 생각이 들지 않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라거나 5만 번을 말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불안감이 싹 트는 이유는 인간은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바뀌고 싶어서 노력하는 건데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인간은 익숙해진 상황을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라고 인식한다. 돈도 많고 정말 행복한 자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거나 왠지 모르게 무서워.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나를 안전한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 나는 이곳을 벗어나면 위험해질 거야. 라는 현재 상황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브레이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버릇이 잠재의식을 정화한다. 지금 당신의 환경은 과거의 주문이 100% 현실화된 모습이다. 과거의 주문은 유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고 싶어 라는 주문을 보냈을 수도 있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안 돼 라는 주문을 보냈을 수도 있다.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어.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없어. 라는 주문을 냈을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책의 주인공 히로미처럼 지금까지 정말 수 없이 나는 안 돼. 라는 주문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에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다. 그 강력한 주문이 우주에 전달되어 살아가는 전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된 것도 하물며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안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것도 주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전제 대부분은 커다란 착각이다. 어린아이는 지금 존재하는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가정환경이 열악해도 그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까지가 한계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어린 시절의 주문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단, 이제는 그런 과거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문을 열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정화를 시켜주는 말이다.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정화되기 시작한다. 마음, 즉 우주와 마음이 연결되는 부분,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마음의 전제가 만들어진다. 잠재의식은 자신의 우주와 연결되어 현실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그 강력한 힘은 평소 사고의 6만 배나 되는 파워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진지하게 생각해서 인생을 바꾸겠다 라고 하며 발버둥 쳐도 또는 눈물을 흘리며 우주의 소원을 빌어도 단순히 바라기만 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로 표현하면, 즉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계속 보낸다면 우주는 그 말의 파동을 그대로 받아들여 증폭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단, 마음가짐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5만 번을 말했지만 바뀐 것이 없어. 5만 번을 말했지만 바뀐 게 없다고 고이케에게 말해야지 라는 마음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게 5만 번을 말했지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나는 아, 그렇습니까? 축하드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문인 5만 번을 말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고이케에게 말해야지 라는 주문이 멋지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따라서 의심이 들 때, 감사한 생각이 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망설여질 때에는 오히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 해보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실천해야 한다. 우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단 해보고 나서 불평을 하란 말이야. 인생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 행동하지 않을 때다. 일단 행동을 해야 한다. 행동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상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우선 자신의 말버릇을 확인하자.